일단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긴급 시장 진단으로 이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정말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오늘 시장을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이 질문 상당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도대체 시장 왜 이러는 거예요? 일단은 글로벌 시장이 상승이 좀 마무리가 되어지고 또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외국인들 매도가 출회되고 있다는 점, 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겠죠. 또 환율의 급등이 나오면서 달러 강세 연출, 그다음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좀 패닉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 급락 이유 간단히 좀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지요. 아무래도 경기가 개선이 되다가도 좀 낮춰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와 이제 환율의 변수가 좀 있는 상황인데요. 뭐 공화당과 또 뭐 민주당의 어떤 표 대결, 거기다가 이제 현재 트럼프 정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어떤 그런 또 민심에 대한 어떤 변수가 현재 시장에 약간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자, 미국은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해 왔습니다. 연말에도 한 번 정도 더 올릴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내년까지 3.5%대까지 이제 상향 예정인데 현재 2%에서 한 2.25%인데요. 그렇다면은 현재의 금리에서부터 약 1% 이상, 1.5%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달러의 강세가 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신흥시장의 자국통화 가치 하락이 연출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경기가 좀 둔화될 가능성, 그 금액이, 그러니까는 시장에 왔던 그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채권 수익률이 상승, 채권의 금리가 상승되고 있고요. 또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유동성 장세가 좀 마무리되지 않는가. 거기다가 이제 또 실적도 좀 부담되는 구간이고, 또 기술 중심의 뭐 나스닥 큰 종목들이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근에 시장은 10년간 상승 랠리 후 조정권역, 그다음에 소강 상태 돌입하고 있는 현재 글로벌 시장의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글로벌 차트 한번 보면서 위치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우존스 지수 산업지수인데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인데요. 지금 2009년도 저점 7,000포인트대의 저점을 찍고 이때 이제 14,000에서 한 달 1년 반 만에 이제 서브프라임 뭐 모기론 분위기가 좀 있어서 또 뭐 리먼 사태도 좀 있어가지고 이제 급락 연출된 이후로 여기서부터 이제 요게 이제 노란색을 제가 쳤는데 요게 이제 상승 에너지의 이제 1파동. 네, 올라가는 1파동. 네. 그다음에 요게 3년간의 상승 랠리, 요거는 이제 3파동. 네. 올라가는 추세라고 봐야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최근에 한 2년 반 동안에 이제 5파동. 5파동을 찍을 때는 항상 이 1파동은 짧은 구간의 반등이고 3파동은 긴 상승이고요. 네. 5파동은 강력한 또 반등이기 때문에 최근에 10년간 저점에서부터 9년, 만 9년, 만 10년 가까이 상승 랠리가 전개된 이후에 이제 고점에서 현재 분산 국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소 시장이 좀 어수선하고 좀 밀려 내려오는 과정이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고점에서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다는 점. 네. 고점 거래량 수반은 지난번에 돈맥 기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소 고점에서 더 가지 못하면 이제 밀려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에너지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장도 좀 데미지를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봉의 모습을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7월 달 저점에서부터 이제 우상향 전개되는 흐름이 연출되다가 고점마디에서 지금 최근에 꺾였죠. 음봉 여러 개 발생되고 훅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제 하락 추세, 조정 국면이 연출되는 장대 음봉의 거래량 수반이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 시장은 V자 반등 N자 패턴보다는 다소 이런 박스권이 좀 연출되다가 다시 한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후에 상승을 연출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시장이 기침을 하게 되면 이제 신흥시장 감기 걸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는 이렇게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IT 쪽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에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나스닥 쪽 차트도 볼까요? 네, 나스닥 종합 일봉인데요. 네. 나스닥도 최근에 이제 뭐 다우존스 지수랑 비슷한 차트지요. 저점을 높아져가는 그런 이런 이제 상승 추세가 좀 연출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었는데 최근에 싼 고점을 찍고 음봉이 벌써 한 7개 이상 나오면서 한 4%대 가까운 4%대 이상의 큰 폭의 하락인데요. 최근에 거래량 수반되면서 이제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 21선, 61선 지지 라인을 계속 밑으로 내려오면서 지금은 최근에 고점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중국과 대만도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자, 중국 시장입니다. 최근에 중국은 1월 달 고점을 찍고 단 한 번도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 못했던 흐름이에요.
고점에서 이제 밀려 내려왔다가 반등 나왔지만 이 하락 추세에서 상단마디 찍고 또 내려오고 또다시 상단마디 찍고 횡보하다가 요번에 또다시 밀려 내려오는 과정. 오늘도 한 5% 이상 또 한번 급락이 연출되고 있는데 추세가 하락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최근에 미국과의 이제 무역 마찰,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계속 지금 뭐 경기 전망도 좋지 않고 경제 성장률도 좋지 않고 거기다가 지금 여러 가지 좀 뭐 위안화 약세도 연출되고 있어가지고요. 현재로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구간인데 최근에 역시 거래량 좀 수반되면서 약간 상승이 전개되다가 이제 바닥에 찍고 이제 한 번 더 갔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한번 또 큰 폭의 또 하락이 연출되기 때문에 중국 시장도 아직까지 윗방향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만도 잠깐 한번 네.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움직임이죠. 왜냐하면 이제 선진 시장이 있고 신흥 시장이 있는데 신흥 시장에서 뭐 러시아가 있고 브라질이 있고 대만이 있고 홍콩이 있는데 대한민국과 같은 움직임이죠. 그래서 대만도 최근에 박스권의 횡보, 요 지지가 나오면서 요 박스권 윗구간도 좀 막혀 있는 상황이죠. 저항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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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권대. 그다음 지지권대 이렇게 이제 수렴의 모습 보이다가 대만도 마찬가지 우리 시장과 같이 이렇게 좀 밀려 내려오는 과정이 연출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 연출되면서 최근에 거래량도 실리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아시아권 시장 그다음에 뭐 신흥 시장 모두 다 또 글로벌 시장 모두 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매물벽이 좀 있어가지고 반등이 쉽게 나오지 못하고 좀 제한적인 구간에서 좀 짧은 구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소강 상태의 시장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G2 간 무역 분쟁부터 금리 인상 이슈까지 시장에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불안을 넘어서 공포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 어떻게 전략을 잘 잡아야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 시장도 글로벌 시장의 조정 국면에 맞서서 같이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현재 우리 시장 현상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미국 금리 인상 뭐 내년까지 3.5%대 강력한 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달러 강세 연출되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 자본이 유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기관들은 외국인들 매도 치면은 같이 좀 매수로 대응해야 되는데 기관들은 이제 외국인 추종 매매를 좀 취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외국인들 지난주 2주 전에 제가 이제 한 수 출연해가지고 왜 외국인들 매도가 출회된다면 시장 급격히 빠진다라고 천수답 장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외국인들의 현재 매도가 좀 부담스러운 위치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IMF에서는요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금 3%대에서 2.8%까지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과정이었어요.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좀 노출돼 있고 그리고 경기도 좀 둔화 국면이고 외국인들 또 자금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다소 좀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좀 낮춰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미중 무역 분쟁의 격화가 지속되면 갈수록 신흥 시장이라든가 또 아시아권 시장에서의 또 이 유출, 그러니까 외화 유출 가능성이 있어서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였고 또 북미 정상회담 10월달 개최 예정이 좀 있었지만 뭐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개최하겠다는 그런 지연 소식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좀 가중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호재가 좀 없고 혹은 호재가 미미하고 악재에 좀 민감한 그런 시장이라서 최근에 뭐 다수의 종목군들이 밀려 내려온 과정이고요. 오늘 2,700여 개의 종목 중에서 현재 뭐 ETF 상품 포함입니다만 상승 종목이 80여 개고요. 하락 종목이 2,600개 이상이 하락이 나왔으니까 지금 뭐 20개 종목 중에 하나 올라가고요. 혹은 뭐 10개 중에 하나 올라가는 아주 뭐 좀 끔찍한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데 현금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좋은 또 매수의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최근에 이제 비중 줄이지 못하거나 좀 힘드신 분들은 또 좋은 또 반등을 이용한 매도 전략 취하거나 또 갈아타는 전략으로 이번에 어쨌든 좀 데미지가 있으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전략을 앞으로 좀 잘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은 지난번에 1월 29일 2607.10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구간인데요. 그 전에 이제 시장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고 여기가 이제 2607을 찍었던 그 자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밀려 내려오는 과정이 요게 이제 지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반등 2분의 1까지 반등 나왔다가 또다시 고점 막히고 여기서 또 이제 급락이 연출됐죠. 요번에도 또 한번 올라오는 구간이었었는데 2,357포인트 전후 터치 나온 이후로 이 추세를 보면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이제 하락 추세잖아요. 그래서 딱 요 라인만 찍고 이제 밀려 내려오는 과정인데요. 저는 요번에 한 2,300 전후, 2,280 전후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 이 중단 마디 정도의 이제 지지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이 좀 가지셨을 텐데요. 오히려 요 마디를 이탈되면서 또 오늘은 개파락과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 추세 하단부 지난번에 저점과 요번 저점대 그러니까 2129 이제 오늘 종가인데요. 요 라인까지 밀려 내려온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헤드앤숄더가 연출된 이후에 추세 우하향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단기적인 현재 과매도 국면인데요. 현재로서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지는데 생각보다 메이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가 가담이 된다면 일단 긍정적인 흐름이지만 메이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는다면 다소 좀 눌리는 상황이 조금 더 연출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코스닥도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코스닥 시장도 뭐 코스피랑 비슷하지요. 최근에 고점 932 찍고 이때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움직임이 좋았었고 내려오는 추세에서의 상단 이번에 또 837선 상단 터치 나오고 나서 이제 급락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수급의 모습도 좋지 않았지만 이 추세의 모습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확대 국면. 쐐기형의 모습 이후에 이제 확대되는 구간은 변동성 확대장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늘 흔들리는 모습이 컸는데 일단 내일 정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지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한 번 정도는 요 하단부 690선 초반 700선 이하권대까지 한 번 더 내려와야만 다시 한번 대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문제는 최근에 개인들이 신용잔고를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3주 전부터 시장 꺾일 때부터 신용잔고가 3천억 정도 늘어나고 있어가지고요. 현재 시장에서 개인들의 손절 매수 물량이 좀 출회된다면 오히려 시장 반등 나오겠지만 계속 개인 매수 가담된다면 반등의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일단은 평가 내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단어가 대표님 도와주세요예요. 네. 그만큼 이 도움이 절실하실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도움 좀 주시죠, 대표님. 자, 일단은 주식이 많으신 분들과 현금이 많으신 분들의 어떤 전략이 좀 중요하겠죠. 일단은 글로벌 회복력을 일단 확인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시장 또 일본 시장이 반등이 나오지 못하나 우리 시장만 뭐 반등이 나오긴 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회복력 확인이 좀 중요하겠고 일단 저점 매수 대응이 바람직한데요. 매수를 하더라도요. 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위주로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외국인들 기관들이 시장 반등 나올 적에 선물 쪽 매수하고 또 지수 관련주 매수하고 또 업종 대표주 매수하고 또 시가총액 상위주 매수하고 혹은 지수 상승지 레버리지 전략을 좀 취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개별주 예를 들어 뭐 좀 1,000원, 2,000원짜리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 혹은 거래량 없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반등의 에너지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면은 대형주와 업종 대표주 시장 상승시 레버리지 쪽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상승을 주식이 많다. 난 여기서 못 판다라고 해서 많이 이제 쥐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반등을 이용한 비중 축소 전략이 맞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점에서 재매수하기 위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취해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